아파트에서 살아남기 277페이지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리사무소는 입대위와 함께 아파트 관리와 운영을 이끌어가는 또 하나의 축이죠. 관리사무소는 말 그대로 아파트 관리를 위한 실제 업무를 수행하는 행정조직인 셈입니다. 정부로 말하면 행정부에 속하지만 행정부 중에서도 실무를 담당하는 곳이라 할 수 있죠. 관리사무소는 아파트 관리 필요한 청소, 방역, 정화조 및 쓰레기 처리 등을 위한 각종 용역 및 외주업체를 선정하고 인력을 채용하는 일도 합니다. 이러한 관리사무소 및 각종 용역업체의 비용은 전부 입주민의 공용관리비에서 나가죠. 많은 아파트 단지들이 아파트 관리 위탁 회사와 계약을 하고 관리 업무를 맡깁니다. 이 회사에서 관리사무소장을 파견하고 사무소를 조직하는 일을 대신 해줍니다. 그러나 그 이후 대다수 관리 위탁 회사가 해당 아파트에 실제로 하는 일은 관리소 직원 채용 말고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아파트 관리를 개선시키는 일 같은 것에는 관심 없는 회사가 많죠. 그런데도 꼬박꼬박 돈을 받아갑니다. 할 수만 있다면 위탁관리가 아닌 자치관리, 곧 입대위가 직접 관리소장을 채용하고 관리사무소를 운영해 나가는 게 비용 절감 측면에서나 입주민을 위한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차원에서나 훌륭한 방법입니다. 입대위가 챙겨야 할 일이 늘어나지만 입주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높은 아파트 단지에서는 해볼 만한 방안이죠. 아파트 단지가 완공된 뒤 입주 단계에서도 관리사무소가 구성됩니다. 그러나 초대 관리사무소는 시행사 또는 시공사, 즉 건설사가 선정하죠. 따라서 그때까지의 관리사무소는 절대로 입주민 편이 아닌 것입니다. 입주 초기 단계에서는 어느 아파트나 크고 작은 하자가 발견되기 마련이죠. 특히 공용시설에 관련된 하자는 관리사무소에서 가장 잘 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리사무소에서 밝혀내는 하자는 시행사나 시공사 쪽에서 볼 때에는 전부 돈 들어갈 일이죠. 이들 입장에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조용히 지내는 관리소장을 좋아하는 게 당연합니다. 관리소장 쪽에서 볼 때에도 오래 있을 거라는 기대는 별로 안 합니다. 업체에 잘 보여야 또 다른 새 아파트 단지의 관리소장으로 갈 수 있을 테니 주민보다는 업체에게 잘 보일 궁리만 하는 것이죠. 초대 관리사무소가 입주민을 위해서 뭘 해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될 수 있으면 입대위가 구성되는 대로 입주민을 위해 일해줄 관리사무소를 다시 구성하는 게 최선인 것입니다. 우리 아파트에 어떤 관리소장이 있는가는 어떤 입대위가 있는가만큼이나 중요하죠. 관리소장은 아파트 관리의 실무 책임자입니다. 입대위가 아파트 관리에 대한 실무까지 자세하게 알기는 어렵습니다. 아파트에서 살아가면서 생기는 이런저런 크고 작은 문제들은 관리소장을 최대한 활용하면 거의 좋은 쪽으로 처리됩니다. 관리소장이 똑똑하고 입주민들을 위하는 자세를 가지고 일하면 경비원과 청소 도우미까지도 입주민들에게 친절해집니다. 반대로 관리소장이 불성실하면 직원들도 일을 대충하고 주민들에게 퉁명스럽게 대하죠. 경비원들은 나이 든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 경비원들이 입주민을 불친절하게 대해도 대놓고 직접 항의하기도 못합니다. 자치 관리가 아닌 위탁 관리인 경우 입대위는 원칙적으로 관리소장을 교체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입대위가 관리 위탁 회사에 관리소장 교체를 강력하게 요구하면 안 들어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소장은 입대위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죠. 입주민보다는 이권을 쫓는 입대위와 관리소장이 결탁하면 그 아파트 단지는 그야말로 비리의 왕국이 되는 것입니다. 관리사무소에서는 각종 수입과 지출을 장부로 정리하고 입대위는 그 내역을 심의하는데 양쪽이 결탁하면 관리비는 어디론가 줄줄 새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민들이야 거의가 대차대조표 한 번 제대로 읽어보지 않으니 까맣게 모르죠. 입대위도 만약 이권과 기득권을 제대로 누리려 한다면 실제 실물에 집행하는 관리사무소와 손발이 잘 맞아야 할 것입니다. 어떤 아파트 단지에서는 입대위 임원과 관리소장이 사흘이 멀다 하고 술 마시러 다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곳의 아파트 관리 투명성은 안 봐도 비디오다 쉽게 말해서 술은 개인 돈으로 마시겠는가? 소신을 가지고 투명하게 잘 해보려는 관리소장이 오히려 제밥에 눈이 어두운 입대위에 눈밖에 나서 교체를 당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많습니다. 우리 아파트의 관리소장이 청렴하고 입주민을 위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제밥에 더 관심이 많고 의심스러운 구석이 많은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고 보면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청렴한 관리소장은 모든 자료를 스스럼 없이 공개합니다. 여러 번 말하지만 주민들은 모든 자료를 열람할 권리가 있죠. 뒤가 구린 관리소장은 주민들의 당연한 권리도 가로막으려고 하고 뭐든 숨기려 하기 때문입니다. 아파트 주민들이 자신의 권리가 무엇인지를 잘 알고 제대로 행사한다면 아파트의 비리는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많은 아파트 단지에서 정보 열람을 원하는 입주민들이 늘어나고 열람을 거부하는 관리소장에 의심받고 추궁을 당한다면 많은 아파트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지금은 정보 열람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가뭄이 콩나듯 하니 공개할 수 없다고 배짱을 부리는 것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에는 부녀회와 노인회는 물론 골프회, 등산회, 테니스회 등 자발적으로 구성된 단체들이 있죠. 아파트 단지의 규모가 커질수록 이런 단체들도 많아지고 규모도 커지는데 이를 자생단체라고 합니다. 자생단체는 입주자 대표회의, 즉 입대위 산하로 되어 있습니다. 곧 입대위에 자생단체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는 형태로 구성이 이루어지죠. 자생단체로 허가를 받으면 입대위 의결로 지원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규칙상으로 본다면 자생단체는 별다른 권한을 가지지 않습니다. 어떤 단체든 모이면 알게 모르게 힘이 생기는 법이죠. 특히 노인회와 부녀회의 힘은 상당히 강해서 입대위도 함부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줌마와 어르신, 이 두 집단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힘은 상상 이상입니다. 노인회는 동방예의지국답게 마음만 먹으면 무소불위의 파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에 걸맞은 인품을 가진 노인이 있는가 하면 고집불통으로 자기 주장만 죽어라 하며 우기는 노인도 있습니다. 특히 후자에 해당하는 노인들이 부당한 이권이나 기득권에 쏠리면 그 아파트 단지는 아주 골치 아파집니다. 예를 들어 노인회도 수입과 지출에 대한 장부 기재를 해야 하지만 이를 부실하게 하는 노인회도 있습니다. 총 지출 액수와 지출 내역의 합계가 맞아야 하는데 차이가 많이 났다고 가정해 보죠. 노인회 회장이나 총무를 모셔서 조사를 해야 하는데 일단 덮어놓고 목소리 높여 호통부터 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노인회를 장악하고 있으면 참 골치 아픈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죠. 부녀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죽하면 우스갯소리로 한국에는 남자와 여자 말고 아줌마라는 제3의 성이 있다고들 하겠습니까? 규칙상으로 자생단체는 아파트 공동비용이 지출되는 업무에는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 있지만 부녀회에서 장터나 쓰레기 처리비 등을 관리하는 아파트 단지도 적지 않습니다. 부녀회 간부도 이 건에 눈이 멀면 비리가 일어날 구멍은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 단지 안에 장터를 열면 상인들에게 장소 사용료를 받는데 장터는 부녀회가 주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대체 장소 사용료로 얼마가 적정할까요?
기준이 없습니다. 주최하는 사람 마음이죠. 그러다 보니 부녀회 간부가 딴 마음을 먹으면 사용료를 터무니없이 싸게 하는 대신에 뒷돈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생단체가 입대위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서 더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협력하면 아파트의 주거 환경은 더욱 좋아집니다. 주민들 사이의 관계도 좋아지고 단합도 잘 되게 되어 있죠. 반대로 자생단체가 입대위에 반대하고 충돌이 벌어지면 아파트가 엄청나게 시끄러워지고 주민들 사이에 갈등이 끊이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자생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게 되면 입대위는 물론이고 비용 지원과 관련해서 다른 입주민들과 반드시 갈등이 생깁니다. 어떤 자생단체가 입대위로부터 상당한 액수의 지원금을 받았다고 해보십시오. 그 단체와 관계없는 입주민 중에는 도대체 왜 내 관리비로 저 단체에 특혜를 주나 하면서 유착이나 비리, 위협 등 갖가지서를 제기하고 나서는 이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러면 아파트는 난장판이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입주자입니다. 아마 이 책을 읽는 대부분의 독자 여러분들은 여기에 해당될 것입니다. 나의 얘기는 어쩌면 여러분 앞에 거울을 들이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불편한 얘기가 있을 수도 있죠. 그래도 이 얘기를 꼭 하고 싶은 이유는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람들은 입대위도, 관리사무소도, 자생단체도 아닌 입주자 한 사람 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사람입니다. 단점도 있고 약점도 있죠. 아파트를 둘러싼 분쟁이 벌어질 때 주민들과 대척점에 서 있는 업체나 세력들, 그리고 주민들 사이에 섞여 있는 입주자 X는 끊임없이 주민들의 약점과 이기심을 공략하고 또 찔러댑니다. 대부분은 이런 공격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서 서로를 불신하고 루머에 속아 넘어가고 작은 이익 때문에 큰 이익을 놓치는 잘못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는 것이 힘이라는 말은 나 자신에게도 통합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을 싸워도 위태롭지 않습니다. 입주자로서 스스로의 약점을 안다는 것은 그 약점을 방어할 수 있다는 의미가 됩니다. 대부분의 입주자들은 입대위, 관리사무소, 자생단체를 비롯한 아파트 전반에 대해 무관심합니다. 직장 생활이든 사업이든 바깥 일 하랴, 살림하랴, 아이 키우랴. 안 그래도 하루하루가 바쁘고 힘든데 아파트 관리까지 관심 가지고 시간과 노력을 투자할 여유가 어디 있을까요? 이게 많은 사람들의 정서입니다. 아파트 관리에 대해서도 거의 무지하죠. 관리비 영수증을 봐도 각각의 항목이 가지고 있는 의미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입대위나 관리사무소에서 내놓은 대차대조표나 각종 자료집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대부분의 아파트 단지는 기득권과 이권을 탐하는 입대위나 관리사무소가 서식하기는 무척 좋은 환경인 것입니다. 반면 가끔은 공용관리비에는 매우 민감하여 때로는 몇백 원을 가지고도 목청을 높이는 입주자들도 있습니다. 대다수 입주자들은 아파트가 시끄러워지는 것을 무조건 싫어하는 경향이 있죠. 누가 옳고 그른가 보다는 시끄럽게 왜들 싸워? 이런 식이죠. 옳고 그름을 떠나서 아파트가 시끄러워지고 문제가 불거지면 집값 떨어진다면서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입주민을 위해서 일할 생각이 없는 입대위가 장악한 아파트는 겉으로는 조용합니다. 입대위가 마음에 안 들고 믿음도 안 가지만 어쨌든 시끄럽지는 않으니까 그냥들 넘어가는 것입니다. 입주민들은 알고 보면 매우 이기적입니다. 항상 불만은 많습니다. 그러나 해결하려고 나서지는 않습니다.
누가 나 대신 좀 나서서 싸워줬으면 하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달기입니다. 앞에서는 슬금슬금 발을 뺍니다. 입주자 중에 누군가가 입대위의 행태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서면 입주자 X는 그럼 당신이 해봐. 잘 됐네. 당신이 나 대신 해봐. 하고 들이댈 것입니다. 그때 대부분은 발을 뺍니다. 여기서 발을 안 빼고 그래 내가 할게. 당신들 자리 내놓고 물러나. 하면 그때부터는 태도가 180도 바뀌어서 절대 내려올 생각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입주자들의 의사결정은 겉으로는 명분이나 도덕성 같은 치장을 하기도 하지만 들여다보면 결국은 나에게 득이 되느냐 실이 되느냐가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입주자들끼리 이해관계가 부딪히는 사안에 대해서 투표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어떤 사안에 대해서 A 안이 더 이익인 입주자가 60%이고 B 안이 더 이익인 입주자가 40%라면 투표 결과는 거의 6대4로 나옵니다. 아파트의 암적인 존재, 입주자 X는 이러한 이해관계의 차이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이간질을 하려고 듭니다. 아무리 뛰어나고 도덕적인 리더라고 해도 사람들 모두를 만족시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사실 어떤 사안에 대해서 입주자 모두를 만족시키는 해답을 내놓을 수 있다면 민주주의는 별 의미가 없죠. 모두를 만족시킬 수 없으니 어떻게 최선의 결론을 내릴 것입니까? 이 게임의 답을 찾아가는 것이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결국 리더로서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 결정은 될 수 있는 대로 많은 사람들에게 이득이 돌아가도록 하고 모두에게 최소한의 이득이라도 돌아가도록 하되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더 많이 이득이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참여하면 이익, 참여 안 하면 손해라는 인식이 심어져야 사람들을 더 많이 행동으로 끌어낼 수 있습니다. 입주자들 중에는 정신 상태를 의심하게 하는 극단적인 이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열심히 글을 쓰는데 너무 장황하고 횡설수설하는지라 읽는 사람들이 도무지 무슨 얘긴지 알 수가 없는 글을 입주자 카페에 줄기차게 올리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거의 쌍욕을 입에 달고 살거나 내 배에는 칼이 안 들어가냐는 식의 험악한 협박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사람들이 입주민들의 지지를 받기는 힘들죠. 그러나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고 입주자들이 귀찮고 시끄러운 것이 싫어서 선뜻 나서려고 하지 않는 분위기가 만연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이런 막무가내의 사람들이 헤게모니를 잡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런 이들이 입대이나 노인회, 부녀회 같은 파워 있는 자생단체를 잡고 있으면 그 아파트 단지는 당분간 고생문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